자, 이렇게 성략 탈레반들이 결국은 나라를 들어서 청에 바치고, 청에 깨지니까 러시아에 바치고, 러시아 깨지니까 일제에 팔아먹고, 두 번 부도난 거를 매각한 천재들이죠. 두 번 썩은 고기를 팔아먹은 천재들이에요. 왕실을 보존시켰으니까 만고 충신일세. 근데 이때 충자는 충성스러운 충이 아니라 벌레 충자겠죠. 예. 그게 지식인이 벌레 같은 존재란 소리예요. 자, 지식층의 이 같은 한심한 작태는 만약 조선 말에 정신적 각성이 없었으면 뭐 정말 작살나는 거예요. 근데 조선 말에 이 한국인이 중국과 같은 그런 피바다를 벌리지도 않았고 일본과 같이 미쳐 날뛰는 물질주의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의 그때 그 접근 방법은 뭐냐면 이걸 영혼, 정신의 영역에서 접근을 한 거라. 그래서 카톨릭이 뭐냐. 그렇게 해서 카톨릭으로 확 빠졌고 그다음에 심지어 역을 공부하는 사람은 야 이제는 세상이 다 강강소울래처럼 이렇게 손잡고서 가운데를 바라보면서 화평스럽게 그 하모니를 이루는 세상이 될 거야. 이때까지의 역은 이때까지의 역은 어디 사방에 내 적이 안 오나 해서 나의 관점이 가운데 있고 사방을 감시하는 그런 그림인데 지금부터 역은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정역이거든요. 그 다음에 주류동화. 저는 뭐 전봉준, 뭐 손화준, 김계남은 개쓰레기라고 보니까 그 사람들을 눌러 밟았던 주류동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테스탄티즘. 예. 이런 것들 쪽으로 우리는 쫙 간 거예요. 이 정신의 세계로. 그게 각성이죠. 예. 이 거대한 정신적 각성이 조선 말에 있지 않았더라면 한국에는 멸종했습니다. 멸종했어요. 그때 우리가 만약에 중국의 태평천국과 같이 피바다에서 날뛰었으면요. 지금 시진핑 주석 찬양하고 거의 공용어가 중국어로 쓰이는 그런 데 살고 있을지 몰라요. 자, 그래서 우남 이승만과 박정희의 빛나는 군사지정학적 통찰은 바로 이 조선 말에 있는 이 거대한 정신적 각성의 맥이 다 있는 거예요. 특히 우남은요. 군사지정학적 통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치 철학을 이제 굳혀가지고 거기서 다시 군사지정학을 뽑아낸 그런 사람이죠. 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자유로운 개인이 되기 위해 자유공학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우남의 각성을 되살려내야 돼요. 이 정치철학적 세계관적 관점을. 예. 그리고 또한 동시에 군사지정학적 안목을 회복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지금 건국 75년이 돼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그거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그 자유공화 정신 및 자유공화 관점의 군사지정학이 지난 30년 동안 동면 상태에 빠졌던 두 가지 내적 원인을 제가 지금 얘기를 쭉 했잖아요. 하나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이 2조 때부터 오는 그 우리 자신의 그 문화적인, 정신문화적인 한계. 또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고 친 거. 이게 이제 두 개의 내적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 내적 원인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런 내적 원인이 있었지만 이게 원래 싹터 올라오고 있었다고. 근데 그거가 딱 막혀버렸어. 그게 뭐냐면 동면으로 밀어넣었다고요. 기후가. 날씨가 아니라 기후 자체가. 그 기후가 뭐냐. 예. 그게 외적 원인이죠.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세계와 한국인 사이의 부조화, 세계와 한국인 사이의 싱크의 붕괴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 있거든요. 다른 형태로. 뭐냐면 한국인이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강하고 다이내믹하고 에너지가 높아요. 에너지 준위가. 근데 이거하고 세계의 시계가 안 맞을 때, 세계의 흐름, 시류가 안 맞을 때 우리의 본질을 어떻게 유지하고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 우리는 이걸 보존을 제대로 못해서 동면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정신을 마비시킨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본질은 반전체주의 서방지향이에요. 하다못해 무당과 같은 강증산이 1907년에 만든 만국활계 남조선 그런 거 있잖아요. 전 세계가 살아나갈 길이 남한에서 나온다.
뭐 그 운술대통 구만리. 그러니까 그 교통과 소통이 전체의 글로벌 차원에서 지구 전체를 감싼다. 뭐 이런 청풀명언 금산사 뭐 이런 그런 시구 이런 거 보면 이게 그 1907년경의 시거든요. 10년 이전 시예요. 나라 망할 때 시라고요. 그런데 그런 종류의 그런 기본적인 문명에 대한 낙관이 나오거든. 거기서부터 나오니까 야 공산주의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공산주의 당부당 같은 글이 나오는 거고 우리는 반중 반공 반전체주의가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우리의 이센스예요. 본질이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밀어붙여 가지고 지금 서방 선진국 중 하나가 됐잖아요. 이때 서방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리적 의미의 서방 혹은 지중해 문화권을 내서 나왔다라는 의미의 서방이 아니에요. 현대 문명의 진실 존중이나 혹은 그런 그 개인이나 자유나 이런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이해를 하고 그걸 섬긴다라는 의미에서 서방이에요. 그 서방 선진국이 된 거 아니에요. 식민지 경험한 나라가. 이거 바로 우리의 본질이 그쪽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덴티티가 우리의 정체성이. 그런데 이 본질 정체성이 서방 자체와 충돌해 버린 거지. 1989년에서 2017년까지 서방 자유진영 미국 이게 마탱이가 가버려 가지고 온통 헬렐레 중국 사랑에 빠지고 온통 전체주의도 괜찮아 이 풍조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서방이 미국 주도의 질서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과 쫑이 나버린 거예요. 1989년에서 2017년까지. 저게 우남 때에도 미국과 삐걱댔어요. 박정희 때에도 저 카터랑 삐걱댔어요. 저 카터가 얼마나 저기 변태스럽게 앉아있어. 저 다리 올리고서 아니 정상회담 하러 왔다는 사람이 뭐 저기 무슨 저기 뭐 캠프 데이비드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사복 입은 상태도 아니고 넥타이 매고 정복 입은 사람이 저렇게 다리 꼬고 앉아서 있나? 저 박 대통령은 아이고 저 말도 안 통하고 저 인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얼굴에 저 왔다 가고 나서 한 1개월 2개월 있다가 숨지거든요. 박 대통령 10월 달에 숨지니까 죽음이 벌써 죽음과 그 근심이 얼굴에 덮여 있잖아. 박 대통령 저 보고 있으면은 카터한테 정말 쌍욕 나와요. 내가 보면. 그러나 그러더라도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는 근본적 차원의 부조화, 근본적 차원의 싱크 붕괴가 아니었다고. 왜냐? 아이젠하워가 아무리 싸가지가 없어도 미국의 세계 전략, 글로벌 전략, 정치 철학이 굳건했어. 아이젠하워 본인까지 포함해서. 또 카터가 아무리 변태스러웠었더라도 곧바로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을 배출할 만큼 미국의 체질이 아직 멀쩡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89년부터 펼쳐진 일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 미국 서방 자유진영이 자신의 세계관을 자신이 파괴를 한 자해소동이고 자살소동이에요. 이건 군사지정학에서는 중국 사랑으로 표현이 됐고 세계관에서는 4대 말살로 표현이 됐죠. 4대 말살 우선 첫째, 남녀 성구분 말살인데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인 남녀 성구분을 말살하면 도덕이 통째로 붕괴해버리잖아. 이걸 미국의 지도층이 이 짓을 한 거 아니에요. 미국 엘리트들이 지식층이 서양과 미국의 유럽과 미국의 엘리트들이 그 사람들이 결국 나서가지고 서방의 역사가 전체가 수치스럽다라 그런 거 아니야. 물론 수치스럽고 남 조금 요만큼 더 아는 거 가지고 남 지배하고 약탈하고 이런 거 많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르네상스와 프로테스탄티즘과 시민사회, 시민정치의 출현이라는 자유공화국의 출현이라는 어마무시한 게 들어있거든요. 과학의 확립이라는. 그 전체가 다 수치스럽다? 그리고 옛날 원시사회가 고귀한 야만이다? 이런 게 어디 있어? 원시사회에 성인 남성의 사망 원인의 30%가 살인에 의한 건데 혹은 폭력에 의한 건데 이게 역사 말살이죠.
처음에 남녀 성구분 말살, 역사 말살. 세 번째가 뭐냐면 진실 존중 말살이죠. 그 대량 학살 전체주의, 그 사람들 어때서 그래? 괜찮아. 공산당 어때? 괜찮아. 그냥 세계시장 속에 푹 담궈두면 저절로 착해져. 이게 뭐예요? 기독교 구원 사상을 세계시장이란 말로 하나님을 바꾼 거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죄인도 죄 사함을 받으신다. 이거랑 똑같은 구조 아니야. 세계시장의 축복 속에 공산당도 저절로 착해진다. 똑같은 구조 아니야. 이런 개 노가리를 푸는 마당에 무슨 놈의 진실이 어디 있겠냐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일체의 가치평가 원칙 옹호를 경멸하고 적대시하는 가치 말살이 일어나죠. 즉 다시 얘기할게. 남녀 성구분 말살, 역사 말살, 진실 존중 말살, 가치 말살. 이 네 가지가 이거가 근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과 유럽의 상류층이 이걸 주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거를 ESG라고 표현해서 떠들었죠. 그 S가 이런 4대 말살 주장하는 거 다 끌어안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소셜 다 끌어안아야 된다. 이걸 포용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inclusiveness. 무서운 말이 된 거예요. 기업이 폼이 넓어서 포용해야죠. 무서운 말이에요. 4대 말살 주장하는 애들을 어화둥둥해서 끌어안고서 띄워줘야 된다는 거 아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좀 색깔 진한 노조라든지 색깔 진한 NGO 출신들 다 그 경영층에 집어넣으세요. 네, 이 사진에 집어넣어가지고 기업의 그 경영 지배구조 자체를 좀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야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거버넌스죠. 아니 월스트리트에서야 기업 거버넌스가 문제가 안 되지. 제조업이 아니니까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에서는 와리로 먹으니까. 제조업에서는 이거 하면 망하는 거죠. 최태원 회장 정신 차리라니까 당신 반성문 한 장 써야 돼. 왜 이런 소리 떠들고 다녔는지. 그 다음에 세계경제포럼 똑같은 소리 했어요. 있는 놈, 가진 놈이 더 무섭다니까. 저걸 한옥영 같은 애들이 한 거 아니야. 심지어 박원순 같은 사람이 한 것도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는 범털들이 한 거예요. 초대형 범털들이. 1989년부터 2018년까지. 4대 말살 GHIB 이거를 광란을 개념 있는 것, 진보적인 것, 멋있는 것으로 여기는 풍조가 서방 자유진영을 휩쓸었죠. 서방 자유공화국의 약화를 바라는 월스트리트 돈장사들, 세계경제포럼, WEF 주동자들은 4대 말살을 ESG 같은 용어로 해서 포장해서 띄운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자, 그럼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서방의 자살소동, 자해난동이지. 이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한국인의 본질적 아이덴티티랑 이게 어긋나요. 뻐그러진다고. 근데 이게 뻐그러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자유공화 진영이 느끼고 이럴 때는 어떻게 방어해야 돼. 이 계산을 아무도 못했어요. 저도 이거를 지금에 와서야 해도 그래. 그때 정말로 답을 찾아서 헤맸거든요. 저는 한 8년경에 87년, 88년에 제가 이런 사고방식을 갖기 시작했으니까 저렇게 답을 찾아서 몇 년을 헤맨 거야? 한 35, 6년 헤맸네, 제가. 예. 이제야 이게 전체가 해독이 되는 거예요. 제가 35, 6년 동안 이 답을 찾느라고 한 우물을 팠다는 게 저의 인생의 가장 자긍심을 느낄 만한 요소예요. 예. 다른 거 안 봤으니까. 정치권에 간다든지 이런 거 안 봤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해독을 못 하는데, 세계를 해독을 못 하는데, 미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게 한국과 어긋나서 이렇게 뻑이 나는데, 뻑이 난다는 걸 자유공화 진영으로 갈 만한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 거지. 그리고 이제 돈에 미쳐서 돌아간 거지, 그냥. 예. 그 좌빨은 바로 이 틈을 노리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자유공화적 사고방식을 가진 백모 같은 인간을 극우, 냉전, 색깔론, 그 다음에 수구, 전쟁광, 친일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매장을 했죠.
그런 관점에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아이들의 뇌수를 장악하려 시도했죠. 그러니까 좌빨은 서방의 자살소동에 편승을 한 거예요. 그 군사지정학을 읽은 거야. 우리 자유공화진영은 이 아이러니컬한 군사지정학 구조를 못 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망한 거예요. 우리가 씹힌 거야. 그들은 이거 읽었어요. 이거 읽은 거 어디서 드러나냐. 리영이의 글에서 보면 고스란히 드러나요. 다행히 이제 서방의 각성이 진행되고 있죠. 중국 사랑은 이제 차이나 디리스킹으로 바뀌었죠. 중국을 첨단 기술에서 추방하기 시작을 했죠.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제조업 기지를 더 키우기 시작했죠. 4대 말살 역시 비록 빠르지는 않지만 서서히 건강한 자유공화적 세계관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니체가 말하는 위대한 정오입니다. 정수리 위에 태양이 떠서 그림자가 최소화되는 거죠. 못 감추는 거죠. 그림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모든 플레이어가 저울에 올라서서 근수를 달아야 하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우리니까 좌빨한테 물어봐야지. 예. 야, 너 편성하는 거, 너 편성 잘하는구나. 너 눈 좋아서 너는 군사지정학적인 그런 흐름 잘 읽고, 우리 자유공화 쪽에 지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혼란돼 있다는 거 잘 읽고, 혼란 속에서 돈에 미쳐 돌아가는 거 잘 읽고, 너 참 개코다. 너 눈 밝구나. 그런데 그건 그거고, 너의 본질적 군수가 몇 근이야? 중국 사랑에 편승해서 종종 종북하던 거 말고, 또 4대 말살에 편승해서 역사 왜곡하고 종교와 도덕 박살낸 거 말고 말이야. 오롯이 내 것인 것, 오롯이 내 속에 있는 것, 그것의 근수가 몇 근이야? 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그냥 너는 공허, 부재, 그 자체 아니냐? 너 혹시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디멘터라고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그 천 두르고 다니고 천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 그 디멘터 같은 존재 아니야? 이런 얘기를 좌빨들한테, 문재인한테, 이재명한테 묻고 싶은 거야. 송영길한테. 물어야 된다고 봐요. 윤도현한테, 김재동한테, 김구라한테.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단도리 해야죠. 예, 자유공화 세계관을 가다듬어야 되고 군사지정학적 통찰을 별해야 되겠죠. 네. 예, 할 일 많습니다. 우리는 이게 중국이 주저앉는다는 것, 그거 다 예감하잖아요. 지금 다 이렇게 피부로 느끼잖아. 또 이제 저는 이제 뭐 그걸 좀 확신을 하는데 미국과 서방이 타락 글로벌리즘을 극복해서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전 세계에 걸쳐서 이 자유공화의 가치가 원상회복된다는 것. 한국이 비상한다는 것. 그래서 이 모든 변화가 합쳐져서 반드시 북한 자유화의 찬스가 온다는 것. 그리고 북한 자유화가 그게 뭐 북한이 유엔 사령부 깃발 아래 상당 기간 동안 일종의 신탁 통치로 볼 수 있는 임시행정기구로 살던 북한이 어떤 그 그러니까 외교 안보 쪽을 대한민국에 맡기는 강력한 자치적인 그런 보호령이 되던 혹은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에 따른 그런 하나의 독립국가가 되던 북한이 자유화만 된다면 그게 실질적 통일이다. 그러고 나면 한국인의 무한질주가 시작된다. 남북 한국인의. 이게 바로 우리의 통찰이죠. 우리의 군사지정학적 통찰이죠. 그런데 이 같은 군사지정학적 통찰은 더 이상 군사지정학이 아니죠. 이건 삶과 문명에 대한 예감이고 우리의 운명에 대한 확신이죠. 이게 제가 이제 건국 75주년을 맞이해서 드는 여러 가지 소회를 오늘 이렇게 주절주절 읊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